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삼성전자 뭐 이렇게까지 오를 일인가요? 신고가 경신하고 오늘까지도 막 날아가고 있는데 삼성전자를 가지지 못한 저는 굉장히 속이 상하네요. 아마 저처럼 삼성전자를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사야 할지 아니면 조금 조정을 기다렸다가 그때 담아봐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문제라 제가 명쾌하게 답을 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 가지 자료를 토대로 같이 방향성을 잡아보도록 합시다. 우선 삼성전자가 오르는 이유, 제가 싹쓸이를 통해서 여러 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핵심만 다시 정리를 하자면 1번, 4분기에 D램 가격이 바닥을 찍고 내년 1분기부터는 회복이 예상되며 반도체 업사이클 기대감을 받고 있다. 2번, 바이든 시대의 약달러 기조가 계속되면 외국인의 바이코리아가 삼성전자로 집중될 것이다. 3번, 연말의 특별 주주환원과 또 2021년 배당이 더 강화된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이 중에서도 최근의 가파른 상승세는 아무래도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심상치 않게 매수한 덕분이죠. 바이든 행정부가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펴면 달러가 시중에 많이 풀리게 되고 달러 가치가 향후에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신흥국 통화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신흥국 우량주를 집중적으로 매입하려고 노리고 있는데 코로나19가 덮친 현재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그나마 양호하고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 주식 비중을 늘리려고 보니까 아무래도 반도체나 자동차, 2차 전지 같이 한국을 대표하는 업종을 고를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을 가장 대표하는 기업, 글로벌 IT 기업, 삼성전자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왜냐? 다른 글로벌 IT 업체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이 아직도 싼 편이거든요. 자, 삼성전자의 대표 사업품은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스마트폰 정도로 꼽아볼 수 있겠는데 같은 메모리 분야에서 봐도 삼성전자의 점유율 대비해서 퍼는 굉장히 낮은 수준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최근에 많이 언급되는 분야가 바로 시스템 반도체, 그러니까 비메모리 부분인데 세계 1위 업체인 TSMC와의 격차를 빠르게 좁혀나가면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잖아요. 근데 TSMC를 보면 현재 퍼가 23.3배 정도가 되네요. 이 또한 삼성전자 대비해서 60% 정도나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가장 무서운 경쟁업체는 아무래도 애플인데 애플은 이 표에는 안 나와 있지만 퍼를 30.2배 정도 받고 있거든요. 물론 애플의 브랜드 파워 대단하기는 하지만 삼성전자와 이렇게나 차이가 날 일인가 싶기도 하죠. 그래서 밸류에이션만 놓고 봤을 때 삼성전자는 업사이드가 열려있다, 올라갈 여력이 충분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가치를 더 받으려면 사실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확실한 성과를 더 내야 하고요. 또 스마트폰 점유율도 잘 유지해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아무튼 현 주가 수준 그리 비싼 게 아니라면 그럼 당장이라도 따라 붙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정도로 주가 레벨이 높아졌다면 우선은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산다면 조금이나마 그래도 조금 더 싼 가격에 사고 싶고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삼성전자가 지금처럼 신고가를 경신했을 때 그 후에 어떤 흐름이 나타났는지를 찾아봤어요. 삼성전자는 2000년 이후에 9번의 역사적인 고점 돌파 과정이 있었네요. 그래프 같이 보시면 이 중에 2002년 4월의 경우에 그냥 고점 시그널이 됐고요. 그 뒤로 하락세를 그렸죠. 2008년 5월도 그랬고요. 2020년 1월도 그랬습니다. 신고가 경신은 그때가 바로 가장 고점이었어요. 그리고 색칠된 부분 보시면 2005년 12월과 2010년 12월에는 잠깐 추가 상승이 나왔지만 다시 또 하락세를 그렸습니다. 2009년에는 장기 박스권으로 진입을 했고요. 그러니까 9번 중에 6번은 고점을 찍은 뒤에 만족할 만한 상승 추세가 나타나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나머지 3차례 2003년, 2011년, 2016년 신고가 경신 후에 쭉 상승 추세를 이어갔을 때에는 그렇다면 뭐가 달랐을까요? 바로 실적입니다.
그래프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이 해당 연도인데요. 보면은 다음해 그리고 그 다음해까지도 이익 성장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났어요. 2016년 8월 이후에 삼성전자는 2017년 역사적인 최대이익 경신과 함께 작년 대비해서 83%의 이익 성장을 기록했었죠.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건 2021년과 2022년 예상 실적이겠죠? 그때의 실적은 어떨까? 2022년까지 우선 꾸준한 레벨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2022년까지 이익 성장과 사상 최대 이익 경신이 예상된다고 해요. 그래서 삼성전자 중심의 코스피 추세적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이익 컨센서스가 2017년이나 2018년 수준에는 못 미친다는 거거든요.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2013년, 2011년, 2016년에는 다음해 사상 최대 이익을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났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이익 레벨에 대한 기대치가 이 정도로 높지는 않다는 거죠.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상승 추세를 만들 가능성은 높다는 거, 이 부분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고점 경신 이후에 삼성전자 주가 쭉 쉬지 않고 상승을 하고 더 올라갔는지 아니면 단기적으로나마 조정 과정을 거쳤는지 한번 볼게요.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세 차례의 경우에 모두 사상 최고치 경신 후 20여일 동안 5에서 10% 정도 단기 조정 국면을 거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중장기 상승 추세를 만드는 데 있어서 단기 진통은 어느 정도 불가피했다는 건데 물론 이번에도 꼭 이렇게 된다는 법은 없죠. 환율을 포함해서 다른 대외적인 환경이 분명히 다르니까요. 그래도 미래를 무턱대고 예측할 수는 없으니까 과거 자료를 토대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결론을 내보자면 우선 밸류에이션상 삼성전자의 주가는 현재도 높은 수준이 아니다. KB증권 리포트를 바탕으로 계산된 삼성전자의 퍼가 14.7배라면 파운드리 1위 업체인 TSMC는 23.3배를 받고 있고 스마트폰 경쟁업체 애플의 퍼는 30배가 넘는다. 앞으로 시스템 반도체나 스마트폰 분야에서 점유율을 얼마나 높여가느냐, 또 내년에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면 메모리 반도체에서도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 2000년 이후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경신한 경우가 9번이 있는데 고점 돌파 후 추가 상승을 이어갔던 때는 2003년, 2011년, 2016년 세 차례다. 역사적인 최고가 경신 이후에 삼성전자의 주가 향배를 결정지었던 것은 바로 실적이다. 2022년까지 꾸준한 실적 레벨업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중장기적으로 상승 추세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익 컨센서스가 2017년, 2018년 수준에는 못 미치기 때문에 상승 동력이 약해질 수도 있다. 그리고 2003년, 2011년, 2016년 세 번 모두 사상 최고치 경신 이후에 20여일 동안에는 5에서 10%대 단기 조정 국면을 거쳤다. 이번에도 이런 매물 소화 과정이 나타날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어차피 장기적으로 보고 사는 건데 이것저것 따질 필요가 있을까요? 하는 분들은 고민하실 필요가 없죠. 그냥 지금부터 계속 사모으면 되니까. 그런데 지금 주가가 조금 부담스럽고 조금이라도 싸게 사고 싶으시면 과거 데이터를 베이스로 한 확률상 단기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를 기다렸다가 진입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조정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땐 그냥 내 주식이 아니려니 해야죠. 저는 지금 외국인 매수세 막 유입이 되는 게 삼성전자 와 너무 좋아, 삼성전자 앞으로 대박 날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삼성전자를 산다기보다 한국 주식시장 비중을 늘리기 위한 전략적 투자 느낌이 강해서요. 어차피 못 담은 거 저는 조금 두고 보려고요. 아무튼 제 말이 정답은 아니고 제목 그대로 애소리의 주식수다. 저 혼자 주제를 던지면서 그냥 수다를 막 떨어봤는데 여러분들도 합리적인 의견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네, 마치기 전에 삼성전자와 함께 관심 가져야 할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 계속 강조드렸지만 쭉 한번 살펴보세요. 특히 삼성전자가 오르면 테스, 원익 IPS, 리노공업 같이 상승폭 커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 밖에 다른 종목들도 보시면서 삼성전자의 대안으로 삼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 수단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이만 가볼게요. 안녕.